얼마 전 우리나라 세브란스 공동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14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는데요. 주제는 바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날까? 였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사망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대신 칼륨이 부족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훨씬 더 확 올라갔습니다. 전체 사망률은 21%나 증가했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은 무려 32%나 높아졌어요. 즉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짜게 먹어서 병에 걸린다가 아니고 오히려 칼륨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뭘 배워왔죠?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다. 심혈관 질환을 부른다. 그러니 무조건 싱겁게 먹어라. 학교에서,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방송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가 보여준 건 소금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칼륨 부족과 정제탄수화물 과잉 섭취였습니다. 요즘엔 저염식을 유행시킨 사람이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도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금의 핵심 성분은 나트륨과 염소인데요. 특히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칼륨은 물을 밖으로 내보내죠. 세포 안팎에 균형이 맞아야 세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너무 많으면 세포가 터져버리고 너무 적으면 세포가 쪼그라들겠죠.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서 맞는 링거 뭐죠? 바로 0.9% 생리식염수입니다. 결국 소금물이란 얘기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은 물과 소금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은 단순히 물을 잡아주고 내보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2015년 세계적인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의 미국, 독일 공동연구에 따르면 소금을 섭취했을 때 면역세포가 더 활성화되었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의서 동의보감이나 본초 감목에도 소금을 피부질환, 상처, 치료에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물로 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균, 항염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음식을 발효시킬 때 소금을 넣는 이유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소금으로 세균들을 억제해서 발효시키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적정량의 소금은 우리 면역 시스템과 우리 인체 시스템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식습관이죠. 발효된 식품을 안 먹고 된장이나 이런 전통 발효된 식품을 안 먹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몸에 좋은 소금을 안 먹고 가공식품에는 꼭 정제소금이 들어가거든요. 정제소금이 들어가서 오히려 저나트륨증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칼륨도 없고 나트륨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피부가 막 건조해지고 막 두통이 생기고 피로감이 엄청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지고 심지어 면역력까지도 떨어집니다. 특히 채소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칼륨이 올라가고 나트륨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는 습관도 나트륨을 떨어뜨리는 습관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소금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침에 소금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소금차를 보충하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세포 에너지 대사가 살아나고 면역력도 회복이 됩니다. 섭취법은 아주 간단한데 따뜻한 물 250ml에 한 티스푼 정도 담아서 천천히 오래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올리브유 드시고 30분 후에 소금차 딱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밤새 소모된 체액도 보충하고 나트륨도 보충해주고 채소과일식으로 칼륨까지 보충해주면 이게 가장 완벽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셔버리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러 번 나눠서 드시길 바랍니다. WHO의 하루 소금 권장량은 5g이니까 음식 포함해서 이 범위 안에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뭐 속쓰림이나 두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적응하면은 한 1, 2주 내에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 뭐 육룡소금 먹어야 되냐, 히말라야 핑크솔트 먹어야 되냐, 뭐 죽염 먹어야 되냐, 뭐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천일염과 핑크솔트 암염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천일염은 우리 몸에 오랫동안 먹었었던 소금이고 미네랄 균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히말라야 솔트 같은 경우도 깨끗한 편이고 적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른 육룡소금이나 뭐 죽염 같은 것들은 드셔도 괜찮지만 그 제조 과정이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좀 비싸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별히 더 몸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약해서 뭐 드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뭐 굳이 따로 그런 것들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있죠. 소금 고를 때 이 부분을 딱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는 대부분의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 함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국내산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수치가 2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뉴질랜드에 천일염이 있습니다. 보통 10 이내의 미세 플라스틱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독 역할을 하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또한 고함량으로 가지고 있어서 소금차로 섭취하기에 가장 알맞은 소금입니다. 또 자연 농축된 고함량 황이 3100mg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글루타치온 생성, 중금속 배출, 항산화 작용 등 체내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간수, 정제염에 들어가죠. 간수가 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천일염입니다. 그리고 또 저온 진공 건조를 통해서 불순물이 0.001% 이하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천일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질랜드 미세 플라스틱 제로 천일염 관심 있으신 분들은 9월 8일부터 저희가 공고를 시작하니까 중요한데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거기서 미리 예약 신청하시면은 제가 공고 오픈 당일날 카톡 알림 보내드리니까 미리 예약해보세요. 정리해보면 소금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세포대사, 수분 균형, 면역력까지 책임지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너무 짜면 문제가 되겠지만 짜게 먹으면 병 걸린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된 잘못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칼륨 부족과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였습니다. 칼륨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죠? 채소 과일식으로 해결하면 되죠. 무조건 소금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소금 드시고 좋은 채소 과일식 하셔서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잘 조절해서 수분 조절도 하고 면역력까지 증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적이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올리브였습니다.